최근 새로운 시도를 해보며 작업을 이어나가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백이 길어지게 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방문했던 대구 대형 수족관 방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고도 준비 중의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빠르게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다사읍에 위치한 트라이톤 플랜트 갤러리, 저번에 방문했던 곳이죠. 일반적인 수족관도 아닌 카페를 끼고 있는 수초어항 중심의 아쿠아스케이핑 수조가 많던 아쿠아카페입니다. 이후 큰 곳으로 매장을 옮겼다는 소식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더 커진 건물을 보며 설레는 마음을 안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의 수조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조를 볼까요? 유목 여러 개를 붙여 화산석에 얹어 만든 팔루다리움 수조. 식재된 고사리와 안개 발생기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아기 손님이 옆에 앉아 어항을 보고 있었는데요. 감히 제가 물멍에 방해를 주는 듯해서 빠르게 옆에 수조로 옮겼습니다. 낮은 대형 큐브 수조, 나무 뿌리 아래의 생태계를 보는 듯한 연출입니다. 요즘 낮은 수조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겨서인지 눈여겨봤던 수조예요. 낮은 높이로 인한 보기 좋은 수조 비율에 더불어 큰 스케일의 수많은 관상어가 노는 모습은 편안한 물멍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앞수조와 마찬가지로 물 안팎으로 다양한 식물이 있습니다. 물속에만 국한되지 않은 자유로움. 저도 꼭 만들어 보고 싶은 스타일입니다. 해외 자료에서나 국내 대형 수족관 혹은 아쿠아리움에서 봤던 나무를 세로로 고정시켜 마치 숲속에 들어온 듯한 연출의 수조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수조의 색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수조에 설치된 조명 특유의 색감이 나무가 가진 고유의 톤과 아래에 깔린 푸르면서도 짙은 돌, 깔끔한 바닥재와 짙은 녹색의 수초, 그리고 그 분위기에 딱 맞는 화려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그린 수마트라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역시 분위기를 결정짓는 건 꾸며진 풍경도 풍경이지만 식재된 식물과 그 분위기에 맞는 관상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큰 스케일의 노출형 낮은 수조입니다. 위에선 여과된 물이 흘러내려오고 흘러내리는 물에 흔들리는 수면이 천장의 조명에 또 한 번 흔들립니다. 사람보다 큰 만자니타 유목에 아래로 뻗친 나뭇가지들 사이로 헤엄치는 생물들. 이런 큰 스케일의 수조는 자연스러움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움츠린 모습을 보니까 엔젤이들은 아직 이 여왕의 주인이 아닌가 봐요. 그늘진 곳에서 몸을 피하고 있는 듯하네요. 팔루다리움을 벗어나 아쿠아스케이핑 수조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 볼까요? 모래폭포가 있는 모스로 가득한 수조. 모래폭포 시스템이 되게 재밌게 보였는데요. 사막 컨셉의 어항을 만들 때 응용해보면 재밌겠다 싶네요. 앞에 대형 나무는 이전에 세팅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전히 탐나는 소재입니다. 바로 옆 길이가 240cm인 대형 수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큰 길이에 여백이 강조되다 보니 시원함이 느껴지는데요. 반대로 이만한 크기에 꽉 찬 레이아웃이 들어가 있다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소재도 소재인데 돈이 엄청 들겠죠? 이 수조들 뒤편으로 5개의 수조가 남아있습니다. 물밖에 공간이 많은 대형 팔루다리움 수조. 최근 상림의 비오토프 갤러리를 방문한 덕에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대형 코르크 튜브 주변에 심겨진 이름 모를 식물들. 작은 우물에서 반짝이는 머리를 자랑하며 놀고 있는 메다카는 이 팔루다리움과도 제법 잘 어울리네요. 옆에는 황호석으로 꾸며진 수조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좁아지듯 연출하여 깊이감을 조성한 게 보입니다. 이렇듯 앞은 크고 뒤로 갈수록 작고 낮게 세팅하면 앞뒤가 멀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멀리 있는 산을 본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걸 시각화한 예시가 바로 다음 수조인데요. 총영석을 이용해 양옆에 큰 돌을 배치하고 뒤로 갈수록 가운데로 작은 돌이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도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 S자로 굽어진 길이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수조에서 연출된 이미지를 봤을 땐 길로 보이지만 물이 채워진 어항이 아닌 실제 계곡이라면 가운데 있는 건 모래가 아닌 물이었겠죠? 그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니까 수조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어두운 톤의 화산석과 나무를 조명 앞쪽으로 배치해서 그림자 영역이 많이 형성된 수조입니다. 이곳에도 길이 있는데요. 화산석이 돌담길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길은 주변에서 넘친 다른 바닥재에 의해 가려져 있어서 선명하진 않지만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이전의 건물에서도 똑같은 구성으로 있었던 수조인데요. 저는 지금의 모습이 더 좋네요. 마지막으로 3m 길이의 대형 수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의 건물에서 똑같은 구조로 옮겨져온 상태입니다. 정경 수조만 빼면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요. 전에도 느낀 거지만 큰 수조가 주는 임팩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다. 큰 수조에서 시원하게 모든 공간을 누비는 열대어를 보면 묘한 감동이 있달까요? 언제나처럼 석자 이상의 수조를 운영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전의 가게와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용품과 생물실이 보기 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족관에서 취급 중인 용품들과 매장의 수조에서 봤던 생물들을 옆에 생물실에서 데려올 수 있는 것이죠. 이날 그린 수마트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갔지만 수마트라의 성격을 생각해봤을 때 도저히 키울 수 있는 수조가 없어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합사가 안 돼가지고. 색감이 참 예뻐서 한 번은 키워보고 싶네요. 건물의 2층은 아직 이용할 수 없으며 추후에 식물관으로 오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대구에 생긴 첫 대형 아쿠아 카페인 만큼 전체가 오픈됐을 때의 느낌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대구에 많은 아쿠아 카페가 생기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거거익선 김산책이었습니다.